자, 경우의 수 봅시다. 요건 사실 중학교 때 했던 단원이라서 뭐 크게 어려운 게 많이 없을 겁니다. 사건과 경우의 수 보면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 보고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밑에 보기 보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홀수 눈이 나오는 경우 자 이런 거 보고 사건이라 그래. 뭐 짝수 눈이 나온다 또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 요런 거. 자 그다음 경우의 수라는 거는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짓수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지금 1, 4, 뭐 세 가지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모두 빠짐없이 구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중복이 되지 않게 구해야 합니다. 중복되지 않게 구한다. 됐죠? 중복이 되지 않게 구해야 됩니다. 자, 밑에 수용도 한번 볼게요. 수용도. 저 수용도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림으로 나타내서 일일이 다 구해줘야 됩니다. 노가다 해줘야 되면 노가다.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수용도를 언제 하냐면 수용도는 요렇게 적을게요. 자기 것을 갖지 않을 때 보통 많이 쓰입니다. 자기 것을 갖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자, 우리가 시험지를 채점할게요. 시험지 채점.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자기 것을 갖지 않아야 되지. 시험지 채점을 서로서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요렇게 채점하는 방법순인데 자기 것을 갖지 않는데 그러면 요렇게 나뭇가지로 D 맞죠? 그럼 이렇게 그어주면 A하고 C가 남는데 뭐 B에는 B가 되면 A하고 C가 남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C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C가 자기 걸 채점해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가 C가 되고 야가 A가 되는 거. 그다음 어 야가 만약에 C가 돼 버리면 A하고 B가 남으니까 여기 B가 돼 버리면 자기 것을 채점해 버리니까 여기에 A가 나와야 되고 B가 나와야 된다. 됐죠? 자, 그다음에 뭐 네 가지로 한번 해 볼게. 자, 그다음 여기에 B가 되고 그다음에 A, C, D가 남는데 여기에 A가 되면 D하고 C가 남으니까 D, C 맞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 있어? C가 왔을 때 그럼 C가 B, C 썼으니까 A하고 D가 남죠? 그럼 여기에 D가 나와야 되고 A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A, C 그다음 D 자 D 썼으면 C하고 A가 남죠? 그럼 여기에 A, C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BC 왔을 때. 자, C 오면 또 어떻게? C 오면. C 오면 A하고 그다음에 B, D가 남죠? 그러면 A 하고 B하고 D가 남으니까 여기 DB. 그다음에 여기에 B 안 되니까 C 왔고 D 왔을 때. 됐죠? 어, B 안 돼. D. 그렇지. 자, 그럼 D 오면 어떻게 돼? D 오면 우리가 CD 썼으니까 AB죠? 그럼 여기에 AB 나올 수 있고 여기에 BA 나올 수 있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 왔을 때. 자, 여기 D 왔을 때 적어주면 좀 줄여서 어. 자, 이거 D 왔을 때를 적어주면 D는 또 어떻게 돼? 남는 게 뭐 있어? A하고 B하고 C가 남죠? 그럼 여기 A. 그러면 B하고 C 남으니까 BC. 자, 그 다음에 B 안 되니까 C 왔을 때. C 오면 A하고 D가 남으니까 AD, DA. 총 몇 가지가 됩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될 거고 왼쪽에서 여기에는 아홉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수용도는 대칭성을 있게 나오면 대칭성. 여기에
요 위에 케이스에 한 개가 나왔으니까 요 밑에 케이스도 한 개 나올 거고 요 첫 번째 케이스에 세 개 나왔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도 세 개 나오고 세 번째 케이스도 세 개 나온다. 그리고 요렇게 대칭성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럼 자, 밑에 합의 법칙 봅시다. 자,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라고 하면 자, 사건 A 됐죠? 사건 A 또는 동글뱅이 치고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더하기 N 즉 또는이라고 나오면 이거 두 사건을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게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뭐뭐이거나 등의 표현이 있으면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 됐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쌤이 문제를 한번 보여주면 자,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자연수가 뭐 한 20까지 20이 있다 치자. 그러면 쌤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1에서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는 몇 개 있어? 10가지 있죠. 그다음 5의 배수는 몇 가지 있니? 5의 배수는 어 4가지가 있지. 그러면 우리가 또는이라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해야 되고 자, 맨 처음 했을 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중복이 되지 않게 구해야 된다 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 중복되게 들어가 있는 게 뭐야? 10의 배수지. 맞죠?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10하고 20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도 10하고 20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10하고 20이 지금 두 번 더 있기 때문에 한 번 빼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중복이 있으면. 그럼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를 빼주면 된다? 두 가지. 맞죠? 이거 지금 두 번씩 들어갔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어떻게 된다? 12가지가 된다. 괜찮죠? 중복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중복이 없으면 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곱의 법칙 볼게요. 자,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B고 그 각각에 대하여 자,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데 이게 중요해. 그 각각에 대하여 됐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자, 동그라미 치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곱하기 n이라고 한다. 이것을 고백 법칙이라 하고 자, 어떠한 표현 느낌이 있냐면 뭐뭐이고 동시에 연이어 잇따라 요런 표현이 있으면 우리는 고백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지금 표현 방법이 이런 거야. 봐봐. 그 각각에 대하여 그리고 뭐뭐이고 뭐 동시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연이어 잇따라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어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를 볼게. 그럼 우리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지. 그러면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죠. 연이어 A, B, C 연이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한 경우 안에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지. 그러면 이 하나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세 가지 경우의 수 있지.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에 대해서 여기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지. 됐니? 다시 요 하나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가지. 그다음 요거 하나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가지. 그러면 그럼 우리는 경우의 수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 그다음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러면 요거 하나에 대해서 각각 몇 개 있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뭐 한다? 곱한다. 총 몇 가지다? 6가지가 된다. 그럼 요런 느낌으로 곱의 법칙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진대. 그치? 자, 첫 번째는 홀수눈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소수가 나와야 된대. 됐지? 자, 그럼 소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있어? 2, 3, 5 요거 세 가지 있지. 홀수는 1, 3, 5 이렇게 있잖아. 맞죠? 그러면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주면 홀수가 처음에 1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있어? 두 번째. 2, 3, 5 세 가지 있죠? 자, 3일 때도 마찬가지지. 3일 때도 2, 3, 5 맞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5일 때도 마찬가지 뭐야? 2, 3, 5 이렇게 있지. 그럼 각각의 왼쪽에서 몇 가지야, 지금? 왼쪽에서. 세 가지죠. 그러면 이 하나에 몇 가지? 세 가지. 맞죠? 요 하나에 세 가지, 하나에 세 가지, 요런 느낌이지. 아, 그럼 따라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세 가지니까, 연이어 일어나고 또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두 개 곱해준다. 총 9가지가 된다. 요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볼게. 1에서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자, 그럼 첫 번째. 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야. 그러면 우리는 1에서 100까지. 자, 12의 배수가 12 곱하기 8 하면 96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12 곱하기 8이니까 8. 자, 그 다음에 13 곱하기 7, 91이지. 그 다음에 더 커버리면 100을 넘어가 버리니까 얘는 7개. 그러면 우리는 또는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중복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13과 12의 공배수는 100을 넘어버리니까 중복될 게 없죠. 그래서 총 야는 15개. 자, 두 번째. 자, 2의 배수. 아까 했던 거네. 자, 2의 배수 또는 자, 5의 배수지. 자, 2의 배수가 1부터 100까지 총 50개죠. 나 5의 배수는 몇 가지야? 20개. 그러면 우리는 뭐의 배수를 빼줘야 돼? 10의 배수를 두 번 더해져 있잖아. 여기도 10의 배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10의 배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10의 배수를 두 번 더했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되지.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10의 배수는 총 몇 개? 10개 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60이 되겠지. 자, 세 번째. 자, 백과 소로소야. 자, 백과 소로소라는 거는 백과 우리는 공약수가 1만 존재해야 되죠. 됐지. 서로서. 그럼 우리는 100을 소인수분해할게요. 그러면 소인수분해하면 여기 50, 자, 2, 25, 그 다음에 5, 5. 그러면 100은 2의 제곱하고 5의 제곱이지. 그러면 우리는 인수가 지금 소인수가 지금 2하고 5가 있으면 안 돼. 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에서 2의 배수, 전체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전체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빼주면 되지. 그러면 전체가 100이었고, 그 다음에 2의 배수와 또는 5의 배수가 60이었으니까 정답은 40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자, 넘어갈게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 자, 문제 풀 때, 자, 요거는 항상 풀 때는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개수가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개수가 가장 큰 게 뭔데? Z죠, Z. 야는 1이고 2고 3이니까 Z가 가장 크죠. 그래서 Z를 기준으로 우리는 숫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자연수로 했습니다. X, Y, Z가.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자, Z가 1일 때 볼게. 자, Z가 1이 돼버리면 X 플러스 2Y는 8이 되지. Z에 1 대입하니까. 그럼 여기서 또 개수가 큰 게 뭐야? 개수가 큰 게 Y가 1일 때.
자, y가 1 돼 버리면 x 얼마가 돼? 6이죠. 자, y가 2가 돼 버리면 x 얼마가 돼? 4지. y가 3이 돼 버리면 x는 2가 될 거고, 자, y가 4가 돼 버리면 x는 0이야. 자, y가 5가 돼 버리면 x는 마이너스 2. 자, 요런 식으로 쭉 갈 건데, 자, 문제에서 자연수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된다, 순서상이. 그럼 맨 위의 걸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야. 아, 야를 봤을 때, 아, 순서상 XYZ잖아. 그러면 X가 6이고, Y가 1이고, Z가 1. 요런 느낌이지. 6, 1, 1. 그래서 여기에서는 3가지가 나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Z가 2일 때 볼게. 자, Z가 2가 돼버리면 X 플러스 2Y가 얼마가 돼? Z 2 넣으면 6이니까 5죠? 됐지?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Y가 1일 때. 자, Y가 1이면 X는 3. 자, Y가 2가 돼버리면 X는 1. 자, Y가 3 돼버리면 X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부터도 안 되지. 그래서 몇 가지 여기에서 2가지가 나온다. 자, 세 번째. 자, Z가 3일 때 보면, 자, Z가 3일 때는 X 플러스 2Y가 2가 되죠. 그치? 그럼 또요, 마찬가지. Y가 1일 때 X가 얼마가 돼? X는 0이죠. 야는 다 안 되네. 그럼 따라서 정답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3가지가 나왔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2가지가 나왔으니까 전체 5가지가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배 법칙. 자, 고배 법칙은, 자, 10의 자리, 여기에서 고배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냥 고배 법칙을 언제 쓰인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경험이 많이 생기면, 아, 이럴 때는 곱하겠구나, 이럴 때는 더하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제가 풀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자, 10의 자리 숫자가 홀수이고, 그치? 자, 10의 자리 숫자가 여기에는 홀수가 나온대.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래. 그럼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여기서 낼 수 있는 경우에는 1, 3, 5, 7, 9 요렇게 있고, 자, 소수는 2, 3, 5, 7 요렇게 있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총 여기 맨 처음에는 5가지. 맞죠? 여기에서는 5가지. 뒤에서 몇 가지야? 4가지죠. 그래서 요거 2개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맨 처음에 앞자리에 1이 나왔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의 자리 숫자는 2, 3, 5, 7 요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똑같이 1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고 7도 마찬가지고 9도 마찬가지지. 됐죠? 그래서 이 각 하나에 대해서 4가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게 5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요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됐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거 하나만 더 볼게. 자, 그러면 또 쌤이 문제 하나 더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여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서 항의 개수야. 그러면 항의 개수는 자, 잘 봐. 요거 하나에 대해서 요렇게 다 분배 법칙 해주면 x, ax, bx, cx, dx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 y에 대해서 하나, 둘, 셋, 4개. 여기도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아, 그럼 결론은 여기 각각 하나에 대해서 맞죠? 4개씩 일어나니까 왼쪽에는 3가지 있고 곱하기 오른쪽에는 4가지. 총 12개의 항의 개수가 나온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 볼게요. 자, 약수의 개수. 자, 약수의 개수 보면 자, 쌤이 하나만 필기 한번 해주자면 자, 우리 12. 자, 12를 소인수분해하면 야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요거를 옛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1, 12 작은 거부터 적었죠. 2, 그 다음에 곱이 12가 되게끔 6, 그 다음 3, 4, 그 다음
요렇게까지 구했죠. 맞죠? 맞지? 요렇게 구하면 10이고 요렇게 10이고 요렇게 10이. 그치. 근데 요렇게 숫자가 크면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할게. 어 1, 1, 3 그다음에 2, 1, 3 그다음에 2의 제곱 1, 3 됐죠? 자 그럼 요거 두 개는 곱할 겁니다. 네 곱하는 거.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해 버리면 1이 될 거고 요거 두 개 곱해 버리면 3이 될 거고 곱하면 2가 될 거고 곱하면 6이 될 거고 곱하면 4가 될 거고 곱하면 12가 되겠다. 그래서 약수들이 다 나오죠. 그러면 이 각각 하나에 대해서 요 각각 여기 왼쪽 하나에 대해서 오른쪽 몇 개 나와? 두 개지. 그럼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나오지. 맞죠? 그 왼쪽에 있는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세 가지지. 오른쪽에 있는 개수가 몇 개야? 두 가지잖아.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풀 거냐면 왼쪽에 있는 게 세 가지, 오른쪽에 있는 게 두 가지의 전체는 여섯 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3이 의미하는 거는 얘는 2 플러스 1이고 곱하기 얘는 1 플러스 1인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숫자는 2, 됐죠? 여기 2, 그리고 여기 1. 그래서 지수에서 플러스 1씩 더해서 두 개 곱해주면 됩니다. 됐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쌤이 따라서 A의 m제곱, A의 m제곱, B의 n제곱, C의 l제곱이 있어. 우리가 이 소인수 했을 때, 그러면 야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푼다? 지수에 플러스 1씩 더해서 이 각각 다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야. 그러면 첫 번째는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180, 2 90, 2 45,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3, 5 이렇게 되지. 그럼 따라서 36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를 각각 뭐 하면 된다고? 1씩 더하면 된다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24가지가 나옵니다. 개수가. 됐죠? 자, 2번 보면 자, 양의 공약수의 개수야. 그럼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적을게.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와 같습니다. 됐죠? 공약수는 됐죠? 공통인 약수인데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가 최대 공약수죠. 그래서 거기의 약수가 공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 540 요거 최대 공약수 구하면 280, 270, 3이고 60, 90. 그 다음에 3이고 20, 30. 그 다음에 2고 10이고 15. 그 다음에 5하고 2하고 3이지. 그럼 최대 공약수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죠. 여기 있는 것들. 됐지? 그럼 따라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수들 각각 다 더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정답은 18개가 나옵니다. 자, 쌤이 여기 문제가 없는데, 자, 문제 좀 변형시킬게. 자, 360의, 문제 적어, 이거. 36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 됐지? 그럼 우리 36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아까 어떻게 나왔어?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내가 2의 배수의 개수라고 물었잖아, 맞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2를 하나 묶어봐봐. 자, 묶어주면 2의 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잘 봐.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서 쌤이 약수를 하나 꺼집어낼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약수를 대충 뭐 쌤이 뭐 5가 나왔다. 그럼 요 앞에 2랑 곱해지면서 얼마가 돼?
앞에 2랑 곱해지면서 10이 나오는 거지.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쌤이 만약에 뭐 약수 중에서 2 곱하기 3, 즉 6이 나왔어. 그럼 이 안에 앞에 또 2를 곱해서 얼마가 된다? 12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쌤이 약수가 예를 들어서 15가 나왔어. 그럼 앞에 2랑 곱해져서 얼마가 된다? 30이 되는 느낌이야. 됐죠? 그러면 여기 앞에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야로 인하여 여기에서 약수를 구하면 전부 다 2의 배수가 되지. 야 때문에. 됐지? 그래서 따라서 약수의 개수,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될 거고, 그럼 정답은 3 곱하기 2. 그래서 18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쌤이 이렇게 할게. 뭐, 5의 배수 할게. 5의 배수.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묶어? 5의 배수니까. 5로 묶자고. 그럼 5로 묶어주면 2의 세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에서 약수가 나오면 여기 5랑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 5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약수의 개수 구하면 4 곱하기 3이니까 총 12가지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로망의 경우에서 볼게요. 자, 문제 보면 A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B로 가는 경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로 가는 경우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럼 도로망 아까 했죠? 요거 하나에 대해서 몇 가지 A, C, B 가는 경우 요거 하나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가지 나오고 요거 하나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가지 요거 하나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가지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세 가지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지.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쌤이 적을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 있고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일 수 있지. 그러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거는 A, C는 세 가지고 C에서 B는 또 세 가지지. 그래서 총 9가지가 될 거고 A에서 D는 두 가지, D에서 B도 세 가지. 그럼 총 몇 가지야? 6가지 되지. 그럼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위의 케이스랑 밑에 케이스랑 다른 케이스죠. 또는이죠, 또는. 맞죠? 위로 또는 밑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또는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15가지가 되겠다. 자, 두 번째는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인데 문제에 보면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야. 즉, 동건이가 만약에 동건이가 만약에 위로 가버리면 수진이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수진이는 아래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동건이가 아래로 가면 수진이는 어디로 갈 수 있다? 위로밖에 못 간다. 그러면 동건이가 위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였어? 위로 A, C, B 위로 가는 경우는 9가지. 수진이 아래로 가는 거 6가지죠. 6 구했잖아. 맞죠? 자, 이거는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죠? 동시에. 맞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개는 곱해줘야 될 거고, 그래서 곱하면 54가지가 되겠지. 야도 마찬가지. 아래로 가니까 6가지, 위로 가니까 9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 곱해야 될 거고, 계산하면 54가지.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마지막에, 두 개는 더 해야 되죠. 왜? 요거 동건이가 위로 가는 경우의 수, 또는 아래로 가는 경우의 수. 요런 느낌이잖아. 또는이죠. 이 두 개는. 됐지? 그래서 정답은 54 더하기 54. 그래서 108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 볼게.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항상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색칠합니다.
됐죠? 자, 그럼 요 문제 보면, 자, 문제 볼게. A, B, C, D, E 다섯 개 영역을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자, 같은 색을 중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해야 된대. 됐죠? 자, 그러면 요 문제 보면 A, B, C, D, E 중에서 인접한 부분이 가장 많은 게 A죠. 그럼 우리는 A부터 색칠할 거야. 그럼 우리는 다섯 가지로 우리는 색을 색칠할 건데, 잘 봐. 내가 제일 먼저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에는 다섯 가지지. 됐죠? A에는 다섯 가지지. 그 다음, B에는, 그 다음 아무거나 색칠 상관없죠? B 색칠을 할 건데, 지금 B를 색칠할 때 A에 색칠한 거 빼고 해야 될 거냐? A와 B는 인접하니까. 그래서 B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지. 자, 그 다음 C를 색칠할 건데, C는 A 빨간색하고 B 파랑색, 요거 두 개 빼고 색칠해야 되니까 세 가지죠.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개 빼고,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D는 A하고 C 두 개만 인접하기 때문에 빨간색하고 주황색 빼고 색칠하면 돼. 그러면 B에 썼던 파랑색도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겠지. 그럼 요렇게 색칠하면 이도 빨간색하고 검은색 빼고 나머지 세 가지 색칠하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됐지? 자, 선생님 문제 하나만 더 해줄게요. 자, 문제 하나만 더 해주면 요런 문제를 볼게.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쌤이 요 그림 요렇게 그릴게. 자, 여기 A, B, C, D, E 총 다섯 가지 색을 색칠하는데 위에랑 똑같아. 인접한 영역에는 같은 색을 색칠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제일 많이 색칠할 수 있는 게 A죠. 됐지? 자, A 색칠한 다섯 가지. 근데 B 색칠하려 하니까 몇 가지야? 네 가지지? C는 세 가지지. 자, D 색칠하는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에서 A에 색칠했고, B에 색칠했고, 그 다음에 C는 빨간색, 파란색 빼고 색칠했고, 이렇게 색칠했지. 그럼 D는, D는 주황색하고 빨간색 빼고 색칠하면 되니까 몇 가지야? 또 세 가지지. 자, E는 중요한 게 봐봐. E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 이 E를 색칠할 때 지금 요거 색깔 세 개가 어떻게 돼? 다 같잖아, 맞지? 자, 이 세 개가 같을 때는, 세 개가 다 다를 때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되지. 됐지?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 뭐냐면 만약에 이 B가 파란색을 색칠해서 쳐봐봐. B랑 같은 색. 그럼 B랑 같은 색을 색칠해버리면 E는 어떻게 돼? E는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 만약에 요렇게 색칠했을 때는 맞죠? 그럼 세 가지를 색을 달라야 되니까 여기는 두 가지를 색칠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파랑색, 빨간색, 파랑색 돼 있어. 그럼 B와 D가 같은 색을 색칠하면 B, A, D는 두 가지 색을 색칠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되겠지. 다시 자, 만약에 요거 세 개가 다 다른 색이면 E는 두 가지 색을 색칠할 수 있지만 이거 두 개가 만약에 같은 색이야. D와 D가. D와 D가 같은 색이면 여기에 몇 가지 색을 색칠할 수 있어? 세 가지를 색칠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위에 문제 푸는 것처럼 풀면 안 되고 됐죠? 마지막 거 야 때문에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B와 D가 색깔이 같을 때 볼게. 그러면 순서를 볼게. A, B, C, D, E 색칠할 건데 자,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다섯 가지. B 네 가지, C 세 가지, 요까지는 괜찮죠? 근데 봐봐. 내가 B에 파란색 색칠했지. 맞죠? 그러면
D도 무슨 색 색칠해야 돼? 파란색을 색칠해야 된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B하고 D가 같은 색이 했기 때문에 야는 한 가지가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B하고 D가 같은 색을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B가 파란색이면 D도 파란색, B가 빨간색이면 D도 빨간색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여기에 빨간색, 여기에 검은색 색칠, 검은색 칠이면 여기는 뭐 빨간색 칠해도 치자. 그러면 이 애는 몇 가지야, 그러면? 야 때문에 이 애는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지. 맞죠? A하고 D랑 같은 색을 색칠 안 하면 되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D하고 D가 다른 색상이야. 그러면 A, B, C, D, E 요렇게 되겠지. 야도 마찬가지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요까지는 됐죠. 그러면 B하고 T가 B하고 D가 다른 색깔이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야는 빨간색 했어. 됐지? 자, 빨간색, 파랑색, 주황색 했으면 여기 있는 거는 D는 B랑 또 다른 색깔이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야는 지금 해야 될 게 뭐야? A하고 B하고 C랑 같으면 안 되죠. 그럼 몇 가지 있어? 두 가지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됐지? 그러면 두 가지니까 여기 검은색 색칠해도 치자. 그러면 E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있으면 뭔데? 야 때문에, 야 때문에, 야 때문에 어떻게 돼? 세 가지 빼고 해야 되니까 또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겠지. 됐죠?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빼고. 그럼 정답은 요거 계산해주면 19니까 180. 미안. 그 다음, 여기 20, 그 다음에 10이니까 240.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정답은 요거 두 개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해야 되죠. 정답은 420가지가 됩니다. 됐죠? 밑에 요 문제, 요런 문제 풀 때, 여기 있는 문제 풀 때 요 케이스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불하는 방법수하고 지불하는 금액수야. 자, 쌤이 요거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쌤이 100원을 빌렸는데, 쌤 100원을 빌렸어. 자, 근데, 쌤이 지불하는 방법, 쌤 빌렸는데, 내가 너희한테 500원짜리, 50원짜리 두 개를 주는 거와 100원짜리 한 개를 주는 거는 같은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50원짜리 두 개를 받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받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됐지? 내 손에 50원짜리 두 개 있는 거고, 내 손에 100원짜리 한 개 있는 거지. 이거는 다른 방법입니다. 근데, 근데 금액은 내가 니한테 50원짜리 두 개를 주는 거랑 100원짜리 한 개 주는 거랑 금액은 똑같이 100원이지. 다른 방법이지만 금액은 같은 금액이지. 됐죠? 자, 요런 느낌이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100원짜리 한 개 있고, 그리고 50원짜리 두 개 있어. 됐지? 그러면 쌤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하고 할게. 줄 수 있는 경우의 수. 100원짜리 있고, 여기에 50원짜리가 있어. 그럼 여기 야가 안 주고, 야도 안 주고, 한 개 주고, 두 개 주고. 줄 수 있는 경우 다 하고 하는 거야. 뭐 요렇게 이어줄게, 이렇게. 야 한 개 주고, 0개, 한 개, 두 개. 내가 이 0개를 왜 정하는지 한번 좀 더 보여줄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 주는 거야, 니한테? 0원 주는 거지.
이렇게 주는 거 얼마 주는 거야? 50원 주는 거고 이렇게 주는 건 얼마 주는 거야? 100원 주는 거지. 요렇게 주어지는 건 100원, 요렇게 주어지는 건 150원. 그럼 요렇게 주어지는 거는 얼마야? 얼마? 200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쌤이 지불하는 방법 수는 맞죠? 지불하는 방법 수는 총 몇 가지야? 총 6가지가 나오지. 6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몇 가지? 여기 2가지. 오른쪽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3가지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마가 된다? 2 곱하기 3이 되는데 자 문제에서는 쌤이 보통 문제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요 위에 보면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영원은 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해 주면 돼. 그래서 정답은 5가지가 되겠죠. 됐지? 근데 여기에서 2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1 플러스 1, 이 3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2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돈의 개수에서 플러스 1한 거 2개 곱해주면 되지. 즉, 약수의 지불하는 방법수는 약수의 개수 문제 푸는 거랑 일치합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영원 지불하는 거 뺀다 했으니까 요거 꼭 빼주시고. 됐지? 자, 근데 내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금액수야.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 금액이지, 금액.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0원, 50원, 100원, 100원, 150원, 200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얼마야? 100원이죠. 이 100원. 됐지? 그럼 100원이 지금 어떻게 중복이 일어났죠? 됐지?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푸냐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을 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중요한 게 이거야.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어서 계산한다. 즉, 이 중복을 안 일어나게 어떻게 할 거냐면 100원짜리 집 몇 개 있어? 1개 있고 50원짜리 2개 있지. 이 문제에서. 그러면 이 2개, 50원짜리 2개로 100을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바꾸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 지금 50원짜리로 10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100원짜리 한 개를 50원짜리로 바꿔서 풀 겁니다. 그럼 결론은 이게 거슬러 버리면 50원짜리 몇 개가 만들어져? 50원짜리가 몇 개야? 4개가 있지. 그럼 50원짜리 4개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금액수는 50원부터 50원, 0원 여기도 마찬가지 0원을 뺄게요. 됐지? 그러면 50원, 100원, 150원, 200원 총 몇 가지? 4가지가 나온다. 됐죠? 그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됐지? 포인트는 요거 2개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몇 개야? 3개지. 그럼 지불하는 방법수는 각각 어떻게 하자고? 약수의 개수. 여기 1, 2, 3 각각 한 1씩 더해서 1씩 더해서 1 더하기 1, 여기 2 더하기 1, 그 다음에 3 더하기 1. 됐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 뺀다? 0원을 지불하는 거 뺀다. 그럼 계산해 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24에서 1 빼니까 23가지가 된다. 자, 지불하는 금액수야. 자, 그럼 여기서 관찰 딱 할 거야. 지불하는 금액수는 지금 50원짜리 2개 있지. 그럼 야를 100원으로 만들 수 있잖아, 지금. 맞죠? 그럼 겹쳐지는 게 생기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으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요 문제는 100 원짜리 100 원짜리를 50 원짜리로 바꿔서 계산할 거야. 됐지? 바꾸어서. 자, 그러면 그 뭐 100 원짜리를 50 원짜리 두 개 바꾸면 결론은 50 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50 원짜리가 총 4개 있고 그다음 10 원짜리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지. 그럼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4 플러스 1 약수의 개수처럼 풀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이제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됐죠? 플러스 1 한 다음에 0원 지불하는 거 뺄 겁니다. 그러면 5, 4, 20이니까 총 19 가지가 될 거야. 됐지? 자, 쌤이 문제 하나 더 내볼게. 자, 문제 하나 더 내볼게. 자, 쌤 이렇게 할게. 어, 10,000원짜리 한 장. 그 다음에 5,000원짜리, 2장.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이게 한 장이지. 6장. 자, 요렇게 있어.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볼게, 금액. 근데 0원은 뺄 거야. 금액이니까 우리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냥 바로 위에 단위만 보면 돼.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뭔데? 작은 돈으로 큰 돈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어? 작은 돈, 큰 돈 만들 수 있는 게. 1,000원이죠. 1,000원짜리 6장 있잖아. 그러면 1,000원짜리 5장 만들어지면 5,000원짜리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야를 바꿀 거라고.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2,000원짜리가 됐지? 1,000원짜리가 몇 장이 되냐면 자,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바꾸면 1,000원짜리 몇 장? 11장이 되는 거지. 됐니?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볼게요. 또. 자, 여기서 보면 음,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 작은 돈을 거슬렀더니 큰 돈을 10,000원짜리 한 장이지. 그럼 야를 가지고 야를 만들 수 있어 없어? 또 만들 수 있죠. 또 만들 수 있지. 맞죠? 1,000원짜리 10장 하면 10,000원짜리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한 장 주는 거랑 여기에 10장 주는 거랑은 같은 금액이잖아. 맞죠? 그래서 야도 마찬가지. 또 여기서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봐봐 다시 여기에서 한 장 주는 거랑 여기에서 10장 주는 거랑은 요거는 같은 금액이지. 그래서 여기에선 중복이 또 일어나 버리니까 또 야를 또 바꿉니다. 그럼 결론 어떻게 해? 1,000원짜리가 얼마? 1,000원짜리가 얼마? 총 21장 있지. 그래서 개수는 총 얼마죠? 1,000원부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는 1,000원부터 21,000원까지 총 21가지가 되겠지. 됐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겹쳐지면 무조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꿔주면 돼. 됐지? 요런 식으로. 됐죠? 그냥 겹쳐지는 거 잘 보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100원짜리 2개 있고 50원짜리 4개 있고 10원짜리 3개야. 그러면 50원짜리 2개 되면 100원짜리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는 이 동전 100원짜리 2개를 50원짜리로 바꿔야 돼. 맞죠? 그러면 50원짜리 몇 개가 돼, 그러면? 50원짜리가 2개를 50원짜리 4개로 바꾸면 총 몇 개? 8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10원짜리 3개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괜찮죠?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됐죠?